안녕하세요. 노른자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동산 투자, 그중에 아파트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 나름대로의 뼈대, 그리고 아파트 투자의 맥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제 세워왔던 기준이고 그걸 따라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시장을 어떻게 제가 보고 또 그 진입을 하려는 그 기준, 진입 시점의 기준과 뭐 또 매도는 언제 준비하고 언제 또 어떻게 또 매도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절세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말하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또 그걸 또 쪼개서 한번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적인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고 많이 들어봤을 내용이지만 항상 선수들도 기준으로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달아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항상 느리잖아요. 왜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입을 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또 방해꾼들이 더 많이 생겼죠. 진입 시점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폭락론자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또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교품인데 생각하지만 또 폭등론자들이 또 내 발목을 잡고 시장에서 못 빠져나가게 진입을 못하게 폭락이들이 잡고 엑시트를 못하게 폭등이들이 발목을 잡고 하니까 항상 그 소액 투자자들은 한 발 느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새가슴이래 가지고 두려움에 지금 떨어지는 하락장인데 지금 들어가서 또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이씨 또 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폭락이들이 막 얘기하는데 이런 또 두려움에 또 요즘에 유튜브가 더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래서 거꾸로 움직이는 걸 진짜 거꾸로 움직이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청개구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 개미분들 하수들이 하는 청개구리 투자 이게 문제인 거지. 뭐 악순환 투자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빠질 때 빠져가지고 돈을 들고 시장이 하락할 때 딱 이제 캐시만 쥐고 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지. 선순환을 한 번만 되면 계속 회전이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순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했고 그 마인드와 또 어떤 그 부동산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투자를 해서 그냥 묻어놓기식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빨리 나고 회전을 하고 또 좋은 걸 사고 또 회전하고 집값이 올랐고 땅값이 올랐는데 또 팔고 나서 좋은 걸 어떻게 사? 다 올랐지. 아닙니다. 항상 아파트고 토지고 상승장에서도 호가 대비 금매는 항상 나옵니다. 음, 항상 기회가 있어요. 이게 왜 선수들은 그걸 알거든. 고수들은 알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서 뭐 다만 몇 천, 그냥 그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걸 알거든. 호가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캡의 물건 언제나 나온다. 자, 어쨌든 그런 관점 자체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제 보는 좀 기준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뼈대들, 거기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노른자 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또 네이버에서 부창모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이버 여기서 부창모 검색하시면 저희 이제 노른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나와요. 카페에서 이제 세미나 강좌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다양한 세미나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고수들의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부업, 매매 사업에 대한 걸 배울 수도 있고요. 토지 투자에 평생 써먹는, 죽을 때까지 써먹는 토지 투자의 기술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 다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아파트 투자, 뭐 지역 분석 이런 게 다양하게 무료 정보를 제공해드리니까요. 공부를 스터디하기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기 때문에 뭐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타이밍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매수 및 매도 타이밍. 이제 타이밍 분석이 시장 분석이고요. 그다음 매수 및 매도 타이밍. 그다음에 3번이 투자 지역 및 매물 선정법. 그다음에 매수는 누구 명의로 어떤 명의를 할 것이냐. 이 네 가지. 음. 자, 이 빨간 거 칠해놓은 거 있죠? 이 왜 빨간 걸로 칠해놨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뭐 두 가지입니다. 타이밍 분석, 뭐 투자 지역 및 매물 선정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어디 지역에 어떤 매물을 사야 되는지.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니까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또 초보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또 이제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이밍 분석 이거는 아직 뭐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이 어떻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시장이면은 진입 준비를 해야 되고 바로 오를 거라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보합장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릴 장이면은 또 매도, 엑시트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 시장을 볼 때 저희는 뭐부터 보냐면 지금 현재가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이제 이걸 본다는 거죠. 대세 상승이면 빠질 준비를 최대한 집중해야 되고 대세 하락이면은 진입 시점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막 지금 최근에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무슨 이게 주식 시장도 아니고 또 막 갑자기 급등하는 거 아니냐? 절대 오도방정 뜨실 필요 없습니다. 자, 부동산은 항상 변동성이 적습니다. 주식하고 달라요. 왜? 항상 심리가 시장의 변화와 또 매수 심리가 이제 꺾이는 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부동산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고액이고 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주식은 막 눈에 보이고 소액이고 누구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항상 그 부동산 심리가 투자 심리가 이제 바뀌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만약 매수 심리가 꺾였어. 그럼 그게 다시 살아나기에는 진짜 최소 5년, 10년 막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러면 대세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다음 봐야 될 건 뭐냐. 좋다. 지금이 대세 하락이다. 그럼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냐? 지금 인하하냐? 동결이냐? 뭐 이런 걸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대세 하락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상승장이 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금리가 상승장이 오려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돈이 풀리려면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저리로 돈을 많이 땡겨 써야 되고 기업에서도 이제 설비 증설이라든지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리로 돈을 땡겨야 된다. 국가 자금이든 뭐 은행 자금이든. 자, 그래서 저리로 이제 가면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그다음 뭐 봐야 됩니까? 매매 가격. 지금 매매 가격이 그렇다면은 계속 내려가다가 보합을 하고 있냐? 그럼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보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부동산 소비 심리나 뭐 이 퍼 지수, 구매력 지수들 있죠? 그다음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이 보합하다가 내려가냐 아니면 보합에서 다시 긴 U자로 그려서 상승장으로 대세 상승으로 지금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현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 가격도 봐야 되고 전세 가격도 어떻습니까? 항상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고 땅이고 투기 자금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투기 자금을 논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선수들이나 고수들은 이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하수들이 따라와서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거품을 막 끼워줘요. 뭐 이제 강의도 듣고 막 따라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실수요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먼저 실수요 때문에 실수요들에 의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는다 그랬고 전세 가격 거래량이 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갭투자가 이제 매정 갭이 주니까 갭투자가 성행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도 상승 랠리를 펼치고 또 경매 매각률도 봐야겠죠. 경매 매각률은 뭡니까?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다. 자, 경매를 먼저 경매 시장이 움직인다 했죠. 왜? 아파트든 뭐든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경매, 공매. 그렇죠? 그래서 경매장이 뜨거워지고 매각 통계, 매각률이 높아야 되고 매각 가율이 높아져야겠죠. 매각률은 뭡니까?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매각이 되는 어떤 그 횟수가 많아지냐 적어지냐. 물건이 나간 물건들이 낙찰이 많이 되느냐. 매각가율은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느냐,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 자,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음.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앞으로 지금 하락장이니까 금리가 인하가 돼야겠죠. 그죠? 금리 인하된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에 돈이 풀릴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대출이나 이런 데에서 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 그랬죠. 왜냐면 월세 내는 것보다는 전세 선호도가 높으니까. 지금 서울 경기의 전세의 전환율도 지금 전환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더라. 전세 수요는. 근데 아직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싸니까는 지금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 거겠죠.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 떨어졌지만 이제 전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월세보다는 전세 선호하니까 자 이제 지켜봐야겠죠. 전세 수요가 올라가면서 집은 너무 비싸서 사면 안 되고 이용 목적으로 내가 전세로 살겠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늘면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서 매정 갭이 주는지를 또 봐야겠죠. 매정 갭은 그래서 항상 서울은 60%를 넘기면 진입을 해야 되고 수도권도 70%가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뭐냐면 뭐 지금 50% 정도 되죠. 서울이 50%에서 지금 쭉 올라가다가 60%로 돼버리면은 그거는 우상향으로 전세 가격이 우상향하는 어떤 변곡점을 지났다고 10% 정도 올라가서 가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뭐 금리가 내려갔던 심리가 투자보다도 어떤 거주 수요로 다 바뀌어가지고 사용 수요로 바뀌어서 전세로 쏠려가지고 나중엔 또 그 거주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이거 들어와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들어와서 못 살겠다 이거 집 사야지 하면서 또 투자자로 바뀌는 그런 순환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 걸 보는 거다. 항상 마지막으로는 전세 가격과 매정 갭이 줄면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 자, 이 정도면서 시장 구성은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항상 현장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현장 뭐 현장에 집중하라는 건 현장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럼 현장에는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매수를 준비를 한다. 시장 진입. 그러면 매도자로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매도자로서 내 집이 있는 걸 내놓는 거라든지 몇 동에 있는데 혹시나 있으면 전화를 달라. 그러면 뭐 부동산들이 나한테 콜이 많이 들어오면 매수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뭐 콜이 없어. 그럼 아직도 지금 조용하구나. 부동산들이 나한테 작업이 들어올수록 시장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또 매수자 입장으로서 내가 매도를 하려고 그런다. 시장을 빠지려고. 그러면 매수자로서 내가 계속 물어야겠죠. 근데 뭐 물건이 계속 없어. 그러면은 시장이 또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 물량이 쌓여서 계속 물건을 던져 나한테 하라고 투자하라고. 그러면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뭐 금리 인하가 돼야 되고요.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전세 수요자 가격 개투기 증가 이렇게 하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한다. 자, 금리는 미국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거 FOMC록 참고하시고 전세 수요 거래량 및 가격 파악은 KB 통계 이거 다 잘 나옵니다. 개투기 증가는 아실이나 이제 이런 걸로 개투자 월별 거래 현황을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 폭등동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대세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정갭 바닥 찍고 반등 후 아까 말씀드린 서울은 60%가 이제 수준으로 도달하면은 들어가라. 수도권은 70%다. 시장 진입을 하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자, 상승장은 짧고 하락 및 조정장은 깁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게 이제 내가 준비를 잘 했어. 그러면은 최소한 한 2년 정도 3년은 가거든요. 상승장이. 왜냐면은 부동산이 이제 살리려고 규제를 완화하고 또 이제 규제가 완화돼서 시장이 뜨거워져서 또 물가가 올라오고 이러려면은 가격이 올라줘야 되고 그 오른 가격에서 내수 시장에 돈이 나가야 되거든. 가처분 잉여서도 내가 돈 많이 벌었다는 느낌으로 돈을 소비를 늘린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저도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자기 돈인데 이게 또 아닐 때가 있다고. 그래서 부자 된 느낌으로 돈을 쓴다는 거지. 야, 그러면서 이제 뜨거워진 게 한 3년인데 그 3년 안에 바짝 벌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3년 안에 한 채를 사고 한 채를 팔았어. 그러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랬죠. 항상 시장은 상승장에서도 호가 대비 싼 물건들이 나온다. 근데 내가 샀어. 그럼 샀으면 또 2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게 개인들, 초보자들, 하수들의 생각이란 거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하고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막 했던 게 뭡니까? 그 세금 좀 줄이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샀지만은 단기로 할 때 세금을 줄이는 게 매매 사업자들인데 아니 매매사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사놓고 뭐 5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응? 뭐 당연히 또 이제 뭐 지출을 늘려가지고 또 이제 그 적자 회사로 만들어가지고죠 손실 회사로 만들어서 손실법인 만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뭐 상계 처리해갖고 뭐 법인 줄이고 뭐 세금 줄이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잘 못하신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그 몇 푼 줄이려고 하는데 원래라면은 법인 매매나 개인 매매 사업자는 상승장이 진입을 해가지고 그 2, 3년 안에 회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 사업자나 매매 사업자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긴 내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선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흉내만 내다가 묶여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물 들어올 때는 이제 내가 시장 진입의 시그널이 정확하게 왔고 환경이 조성됐으면 들어가가지고 갭 투자로 사고팔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응? 전세가율이 높고 매매가가 낮은, 그 다음에 인기가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매매가가 높은 거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 우리 깨미들은 돈이 없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외곽으로 가려면은 외곽도 오르기는 반드시 오른다. 문제는 끝에 오르고 빨리 떨어져 갖고 발에 묶여서 그렇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는 돈이 없어 나 외곽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은 사놓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외곽은. 그래서 외곽에 들어갈 때는 뭐 입지 알죠? 뭐 1급지, 2급지, 그 다음에 뭐 A급지, 뭐 B급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서울, 그 다음에 서울과 접경 지역들, 그 다음에 1시간 지역들, 뭐,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외곽으로. 야, 그런 것들을 사려면 무조건 법인을 세워서 단기 매매로 사자마자 빠질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 이게 그냥 사서 뭐 묻어놓고 이걸 몇 년간 이거 봐라. 요즘같이 역전세 맞아버리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빠질 준비해야 된다, 외곽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되고 자산이 있고 재력이 되고 투자력이 이제 되니까 자본력이 되니까 중심지 사놓으면 어떻습니까? 중심지가 제일 빨리 오르고 그쵸? 제일 많이 오르고 떨어져도 가격 방어력 제일 세죠. 가격 떨어지는 것도 제일 덜 떨어지고 오르는 것도 최고 빨리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뭐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이나 부동산 부자들 부동산으로 돈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외곽에 있는 거 자꾸 물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투자 전략 바꿔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 다시 또 말씀드리고 매도 타이밍은 금리 인상 시그널 나오면 그냥 사정없이 던져라. 금리 인상 시그널. 뭐 미국에서든 국내는 뭐 미국에 하는 걸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야 되니 미국의 FOMC나 페드의 어떤 그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잘 봐야 된다. 자, 상승장은 중장기 거래, 하락장은 거래량 급감. 음. 자, 상승장에서는 이제 중장기 거래를 하고 하락장에는 거래량이 급감을 해버리잖아요. 상승량이 이게 뭐냐면 상승량이 쭉 길게 올라가는데 길게 쭉 이렇게 가는데 거래량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시기 최근에 몇 년, 작년에부터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던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또 현장에 집중하라. 매도할 때는 항상 중개사 탐문해야 되고 어떤 매수자로서 문의를 해야겠죠. 그죠? 매수자로서. 뭐 매도자로서 이제 팔아야 될 때는 매도자로서 물건을 내놔야 될 것이고 이거는 뭐 매도 때는 뭐 매수자로 물어보든 매도자로 물어보든 상관없이 빨리 털고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토지 투자 지역 및 매물 선정. 이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뭐 예산. 예산은 어떻습니까? 소액은 단타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소액은 왜 단타로 회전을 해야 되냐? 외곽에 샀다가 물려버리니까. 중고액은 가치 투자가 됩니다. 강남 사구나 마영성 뭐 이런 지역들 그죠? 소액은 자금 여력상 C나 D급 하급지에 물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 재개발이나 지주택, 썩은 아파트 이런 거 사서 다 물리기 때문에 어, 이제 물 들어올 때, 상황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물건을 하면 사자마자 부동산 통해서 또 팔 수가 있겠죠? 본인이 스스로 팔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회전이 또 이제 투자 지역은 뭐 회전이 뭐 이제 소액이 이제 인천, 경기, 남부권 및 외곽 이런 데들 그죠? 중구액은 강남, 성구, 마영성, 과천, 성남, 위대, 하남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근데 이제 단점이 회전이 좀 느린다는 거죠. 같이 투자를 하면 들고 가면 되는데. 근데 소액은 인천, 경기, 남부권 이런 데 외곽지, 지방, 중심지들 얘네들은 회전이 좀 빠르긴 한데 왜냐면 소액들이니까. 결국 소액이 몰리는 곳들이 소액이 여긴 몰리거든. 왜냐면 중구의 강남 이런 것들 응? 강남 이런 데 못 들어오잖아요. 90%가 소액 투자자들인데 여기 못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외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피크 때는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매매 사업으로 장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이나 이런 걸로 이해 가시죠?
소액으로는 가치 투자를 하기가 힘드니까 매매를 사업을 통해서 결국 단타로 회전을 계속 해야 된다. 그 한 2, 3년간의 시간 동안에. 그걸 못하면 결국은 똑같은 결과뿐이 안 나와요. 투자 기간, 뭐 엑시트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겠죠, 그죠? 그거는 뭐 금리가 떨어지고 가열되고 이랬을 때 이제 보면서 시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매물 성장도 뭐 다 아는 거, 무조건 입지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매물이다. 자, 입지가 좋은데 당연 강남 이런 데 많은 거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투자라도 실수요가 탐낼 물건을 사라. 뭐 썩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뭐 빌라 이런 거 사지 마라. 투자라도 좀 낮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입지가 안 좋아도 실수요가 탐내는 물건을 무조건 봐야 된다. 왜 투자한테도 팔리고 실수요한테도 잘 팔리는 걸 해야 또 경기가 안 좋아서 흐름이 좀 꺾여도 좀 엑시트하기 쉽거든요. 자, 그리고 끝물에 오르고 제일 빨리 떨어지는 외곽의 B급은 절대로 피해라. 끝물에 오르고 제일 빨리 떨어지는 외곽에 그나마 A급을 해야 되는데 입지나 어떤 물건 자체가 B급은 웬만하면 하시는 게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보고 무조건 치고 빠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선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했다가 물릴 확률이 높다.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빌라를 사는 거잖아. 오피스텔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사고가 많이 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매물은 뭐 매물 자체는 뭐 직주 근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소득의 직군들이 모여 있는 곳과 그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들. 서울로 치자면은 뭐 어디입니까?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 얘기하잖아요. 골든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이란 것이 자, 한강을 축으로 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거 뭐 광화문 쪽, 여의도, 강남, 이 골든 트라이앵글 축. 여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고소득 직군들이 다 몰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게 뭡니까? 강남에서 여기까지는 안 오더라도 이제 여기는 선호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의 대장이잖아요. 여기들이 반포, 서초구 일대하고 용산, 그죠? 뭐다 압구정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남 여기 인근에, 그죠? 그다음에 여의도, 그죠?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요. 이런 데를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데 사면 된다. 이런 사면 된다. 그래서 직주근접 아까 말한 그 트라이앵글 축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고소득 직군들이 모이는 데니까 돈이 되면 그 안쪽으로, 그 삼각형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학군이 좋아야겠죠? 학군도 뭐 고등학교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데라든지 아니면 그 학군도 초중고가 다 모여서 이사를 오래 안 가도 되는 데들. 그러면 초중고들이 모여 있으면은 한 9년 동안은 매물로 안 나오잖아요. 매도 물량이 적으면 가격 방어력이 세거든. 당연히 또 상승장에서는 또 상승 탄력이 좋고. 지하철 및 교통이 좋아야 되고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고 또 프리미엄이 끼어 있는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생활 편의 시설이 좋고 뭐 문화민 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주변에 있는 뭐 백화점이나 큰 아울렛 쇼핑몰 뭐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은 뭐뭐 역세권 있잖아요. 뭐 역세권에다가 슬세권이다 뭐 또 뭐 다 있잖아. 뭐 스세권부터 뭐 그런 것들 또 한강이 보이고 뭐 골프장이 보이거나 뭐 바다가 조망이 나오는 이런 프리미엄이 있는 것들 사시면 된다. 이거는 지역 및 매물 선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다. 제일 중요한 건 매수예요, 매수. 매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 개인은 가치 투자로 할 때 개인으로 하는 거고,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고 해야 되잖아요? 오르기 전에 사서 올라서 꽂기 전에 어깨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2년 미만이면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그 절세를 해야 되기 위해서 개인 매매 사업자나 법인 매매 사업자로 해야 된다. 개인으로 해놓으니까 2년 안에 팔 수가 없잖아. 팔 수가 있는데 세금 때문에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묶이는 거거든. 매수 명의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매수 명의를 누구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관점이나 투자 방식이 틀려지는 거거든.
법인으로 해놓으면 내가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법인세율 맞잖아요. 법인세율 중과세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뭐 예전에 문정부 때 산주택까지 하면 거의 한 80% 세금 두대로 맞았잖아요. 지금은 뭐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수명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뭐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지만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투자 지역 및 매물 선정보다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매수 명의가 중요하다. 그래야 이런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서 이것도 개인이 좋냐 법인이 좋냐,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경비 처리되는 것도 많고 또 뭐 법인으로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그 어떤 법인이 고수의 영역인데 돈 되는 게 법인이 많죠. 그런 장점들이 많은데 또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법인이 돈을 또 뭐 함부로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매수 및 매도 타이밍과 이제 매수명이 이제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급하게 또 찍는다고 시간이 또 너무 지금 26분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서 이걸 좀 나눠서 얘기를 좀 드릴 걸 그랬나 싶네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은 제가 아파트 투자할 때 제 나름대로의 맥 기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제일 중요한 건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인데 매수와 매도 중에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매도 타이밍이다. 근데 제일 쉬운 게 매도다. 음, 그냥 금리할 때 던져라 그냥. 저도 그렇게 털고 나왔으니까 매번. 매수 명의는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 살면서 한 번 할 거 아니잖아요. 네, 사고 팔고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 번의 투자를 하려면 개인의 명의도 좋지만 이제 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결세의 어떤 방법들도 되게 많고 음, 단기적인 어떤 부동산 거래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영상이 뭐 유익하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부창모, 네이버 부창모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세미나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거기 참석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